하는 저에게 또 모진 소리를 해왔습니다. 끝까지 모진 말을 하는 시모의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하는 통화를 모두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꺾여문 표정에 손까지 부들부들 떨고 계셨죠. 아빠, 아까부터 듣고 계셨던 거예요? 겨우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든? 네가 어떤 아이인데 겨우 그것 때문에 파혼을 시킨다고? 죄송해요. 아버지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전 괜찮아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결혼 전에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엄마한테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 테니 힘드시더라도 조금 기다려주세요. 유연이랑 정리할 거 다 하고 나서 완벽히 관계가 끝나고 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니? 지금 가장 힘든 건 너일 텐데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아라. 네가 그러면 내 가슴이 더 아프니. 그리고 우리야말로 그따위 집안에 너를 시집 보낼 수 없다. 네가 좋다고 하니 나도 좋았던 거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 집이 우리와 비교나 되나? 응? 그래도 내 딸 사랑해주는 거 하나 믿고 보내려고 했던 건데 인성까지 개차반이라면 절대 보낼 순 없지. 너는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다. 내 소중한 자식에게 그런 몹쓸 말을 한 집안 사람들 가만히 못 두겠어. 그 집안 놈들에게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이고 네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알려줘야겠어.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시댁에 찾아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말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화가 난 채로 시댁에 향하는 아버지를 말리며 뒤따라가는 거였죠. 시댁이 될 수 있었던 그 집에 저녁이 되어서 도착하신 아버지는 대문을 걷어차버리며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죠. 나오라고 이 몰상식한 인간들아. 깜짝 놀란 예비 시부모님은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돈. 아니 지은이 아버님께서 지은이 보호자께서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뭐? 지은이 보호자? 이 사람들이 정말? 당신들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 우리 딸 보고 뭐라고 했냐고? 뭐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건데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파혼 가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틀린 말이라도 했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어디 근본도 모르는 여자애를 데려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삼습니까? 응? 그쪽이 보기에는 우리 집이 시골에서 농사나 하고 있으니까 그저 그런 집안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조씨 집안 양반가 집안입니다. 요즘 시대 집안까지 따지고 들 순 없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아이를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집안? 그래, 당신네 말 한번 잘했네. 그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신 사람들이 선대분들에게 인성교육은 배우지 못했나 보지? 우리나라에 본관 없는 성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무슨 조씨 집안이라고 뭐 다 양반가요? 그럼 우리 집안은 왕가핏줄이고? 야, 이 사람들아, 아무리 시골 총구석에 처박혀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대에 발맞춰가는 정신머리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놈의 본관핏줄이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귀하게 키운 딸에게 그딴 말을 하고 있어, 응? 현실적인 거 따져보자고. 당신네가 우리 집안의 비교가 뭐 될만한 게 있나? 이게 장사라고 하면 우리가 믿자도 한참은 믿지는 장사야. 애초에 애들 둘이 좋다고 하는 결혼 가지고 그런 건 생각해본 적도 없지만 당신네가 우리랑 수준이 맞아? 말해봐. 당신들이 낳은 게 뭐가 있는데 경제적인 수준이 맞기라도 해? 아니면 시부모라는 것들이 배우기라도 많이 배웠어? 우리 집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고? 화가 난 아버지께서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셨지만 예비 시부모는 억지를 써가며 맞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 수준이든 뭐든 시작은 근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재산을 왜 지내고 성씨는 왜 따라가겠어요? 그만큼 피출이 중요한 거니까 이러는 거지. 막말로 지은이 제 부모가 범죄자가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지 친부모를 닮은 구석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핏줄핏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상대방 집안도 보고 부모도 보고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근본도 모르는 애를 우리 집안에 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한 핏줄 들여서 집안을 거덜낼 수는 없으니 우리는 돈이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쟤를 며느리로 삼는다고 해도 어떻게 조상님들 드시는 제사상에 저 아이가 하는 음식을 올리겠습니까? 나중에 조상님들 얼굴은 어떻게 뵙고요? 우리는 스스로 집안의 먹칠을 할 수 있는 행동을 못하겠으니 말씀처럼 이런 거 따지지 않는 집안에 시집 보내시면 됩니다. 두 사람의 억지에 결국 아버지께서 이성의 끈을 놓으셨습니다. 몸을 날리시면서 두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시려고 했죠. 제가 겨우 아버지를 잡고 말려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예비 시부모는 저를 사이에 두고 설전을 벌이셨습니다. 그때 대문을 급히 뛰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혼 소식과 함께 저희 아버지께서 자신의 집안에 찾아왔다는 걸 뒤늦게 듣고 급히 내려온 듯한 남자친구였죠. 뛰어 들어온 남자친구는 숨도 돌리지 않고 곧장 시부모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빠, 엄마, 잠시만 진정 좀 하고 나랑 뒤에 가서 대화 좀 나눠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흥분을 하시면 좀처럼 진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 지은아, 너도 아버님 모시고 차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 좀 시켜드려. 이렇게 서로 감정만 상하는 말에서 뭐해? 다들 진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를 해서 풀어야지. 안 그래? 남자친구가 온몸을 써가며 자신의 부모들을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되려 자신들의 입을 막아버린 남자친구를 꾸짖으며 계속해서 저희 아버지와 하는 설전을 이어가려고 했죠. 아니 얘가 왜 이래? 뭘 진정해? 아무리 파혼을 했다고 하지만 시집 들어오는 여자 집안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상이니? 너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입을 막아? 보호자분 어디 계속 말씀해 보십니다. 에? 우리도 화가 나서 누가 잘못을 한 건지 따져봐야겠네. 파혼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되는 걸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이거 그 자격지심? 그래, 자격지심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쪽도 은연중에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입양하라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감인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시모의 입에서 모진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던 그때 갑자기 남자친구가 눈물을 터뜨리며 동네가 떠나가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엄마 아빠 때문에 지금 우리 집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 모두 일시정지가 되어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남자친구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남자친구는 엉엉 울면서 자신의 부모들에게 현재 차원사항을 말했습니다. 나 사업한다는 거, 지은이 아버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투자금 없으면 붕 떠버려서 망해. 아버님 믿고 여기저기 손 벌린 곳이 많아서 잘못하다간 빚더미에 오른다고. 우리 집 밭 전부 다 날라간다고. 내가 예전에 말한 적 있잖아. 투자도 대신 못 해주면서 아버님이 투자 처리하신다고 하면 뒷수습은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데, 잘못하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쫄딱 망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해, 그만. 저도 생각을 해보니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기 위해 아버지께 투자를 받기로 한 내용이 이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파혼 결정으로 인해 새카맣게 까먹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아버지께서도 저와 똑같이 잠시 그 일을 잊어버리고 계셨던 건지 표정을 보니 이제서야 기억이 나신 듯 했죠. 남자친구의 울부짖는 말로 인해 한순간 상황이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말에 몸을 크게 부풀리며 씩씩대던 시부모 두 사람도 아들의 말 앞에 급격히 위축이 되며 작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저와 아버지에게 사죄를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도움을 받는 줄도 모르고 저희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네요. 말씀처럼 시골에서 있다 보니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말 실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애들 일인데 괜히 저희가 나서서 문제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이런 게 사람들 열받게 하는 일이라는 거 몰라? 어? 왜? 당신 아들 말 듣고 보니 이제서야 큰일이 난 것 같아서 이래? 아까는 근본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계속해서 말해보지 그래? 진정하세요, 사돈어른. 저희가 다 잘못을 했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사돈어른께서도 자식을 두신 분이니 저희들 마음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것만 바라보지 다른 게 있겠어요? 저희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순탄하게 살아갔으면 해서 했던 말입니다. 촌동네 노인들이 높아심의 한 말 들으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말 입 밖으로 꺼내지도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전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두 사람을 용서하고 이전의 일들을 없던 일로 덮어두신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제가 이 집안 사람들과 가족의 연을 맺지 않겠다고 말이죠. 아버지 말씀처럼 그놈의 핏줄 타령을 하더니 자신의 집안과 아들이 몰락하게 되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이 가증스러웠죠. 그 사람들이 말하던 파혼의 이유처럼 핏줄 타령을 한다면 구시대적이고 몰상식한 사람들로 취급을 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이익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다르게 취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스러워 절대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이셨어요. 지은아, 아빠가 이 집안이 우리 집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걸 또 알게 됐다. 이 집안은 자존심도 없고 염치도 없나 보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너도 듣고 있지? 양반 집안이라고 하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인가 보다. 저렇게 비굴하게 구는 걸 보니까 신분이 출신은 모르겠지만 일제시대 때 앞잡이 짓은 꼭 했을 것 같구나. 당신들 지금 창피하지도 않아? 아들 앞에서 부모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 보이는 게. 그래, 얼마나 절실한지 한번 보자고. 더 구걸해봐. 당신들 말처럼 내가 당신들 용서할 수 있게. 아주 싹싹 손도 빌고 무릎도 꿇고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살려달라고 구걸해보라고.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처럼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며 용서를 해달라고 애원을 했죠. 아버지께서 대놓고 두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말이에요. 아들을 끔찍이도 생각하나 봅니다. 아니면 모든 재산을 날리고 거리에 나앉을까봐 걱정이 되어 빌었을 수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속 시원하고 통쾌하다고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직접 제 두 눈으로 보며 느낀 감정은 역한 감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역겹던지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죠. 저런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어 얼굴을 맞대고 생활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게 다행이었죠. 자신들의 부모가 저희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울음을 그치고 저에게 다가와 절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아버님께 말씀 좀 드려봐. 아버님은 네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시는 분이잖아. 내가 앞으로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잘할게. 너 정말 나랑 이렇게 끝내도 후회 안 되겠어? 후회 안 해. 내가 파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너희 부모님 일로만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도 똑같아. 어쩌면 너만 나에게 믿음직하고 기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파혼한다고 너희 부모님께 전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러면 이렇게 너희 부모님의 역겨운 모습은 안 봤어도 되었을 거고. 그런데 너는 뭐 했어? 내가 입양아인 거 알고 그 난리 칠 때 그때만 너희 부모님 설득시키려고 했던 게 다잖아. 그 다음 뭐라도 해보려고 했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무렇지도 않니? 그 힘든 시간 견디는 건 나 혼자야. 넌 그놈의 사업이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날 위로해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잖아. 너희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아버지가 너희 부모님 용서하신다고 해도 내가 두 사람 용서 못하고 너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끝이라고, 끝. 남자친구는 제 말을 못 믿는 듯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 부모님의 모습이 질리신 듯한 아버지께서 관짝에 못을 박듯이 투자철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죠. 겨우 이 정도입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딸이 받은 상처와 내가 화를 풀겠다고 한 거예요? 참, 하도 대단한 집이라고 하니까 난 또 사죄도 다른 식으로 했나 싶었는데 그만합시다. 서로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되게 아드님 사업, 솔직히 내 딸 사익감이 아니었으면 투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면 나 말고도 투자할 사람들이 줄을 섰겠지. 이제 내 사이도 아닌 사람에게 가능성도 없는 투자를 해서 뭐 한다고 합니까? 거기다 내 딸 가슴에 대못 박은 사람들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왜 놓치고? 대단하신 집안이고 핏줄이니 분명 저 말고도 아드님 사업 도와주실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 투자를 철회하는 걸로 하죠. 그럼 이 대단한 집안 어떻게 되는지 저 먼 곳에서 잘 지켜보고 있을 테니 한 번에 가라앉지 않게 발버둥 치고 계십시오. 그래야 멀리서 지켜보는 우리도 보는 맛이 있지. 돌아오는 길 처음 예비시댁으로 내려갈 때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생길 앞날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속이 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미련 따위 하나 없었어요. 단지 오랜 기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낭비했던 제 시간들이 아까웠을 뿐이었죠. 이후 남자친구의 집안이 망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투자가 철회되자 사업 자금이 모자라진 남자친구는 이렇다 할 결과물과 진행 사항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흐지부지한 사업 진행 상황과 투자금 증액 요청에 다른 투자자들은 한두 명씩 발을 빼게 되었죠. 결국 남자친구에게 남은 건 개인 담보대출로 인해 남아있는 막대한 빚뿐이었습니다. 목돈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은 전부 다 사업을 하는데 쏟아넣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도 없었어요. 회사도 다니지 않고 이미 대출로 인해 신용도도 떨어져 다른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나마 남아있던 자신의 전세집과 담보로 잡아두었던 부모님의 집과 땅을 모두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자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제 마음을 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남자친구는 그 후로도 저에게 찾아와 정말 매일같이 매달리고는 했습니다. 지은아, 사람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는 내 사업이 잘 돼야 아버님께도 당당한 사이가 되고 너에게도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힘들어하고 있는 널 미쳐보지 못했었어. 나 너 떠나고 아직까지 많이 힘들어.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후회하시고 네가 우리 부모님을 못 보겠다고 하면 평생 마주치지 않게 할게. 정말 약속해. 그러니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나 너 많이 사랑해.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런데 실수는 평소에 해야 용서가 가능한 일이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줄 알면서도 태연하게 관심도 없는 게 실수라고 할 수 있겠어? 그 다음은 이런 일 아니라도 내가 힘들 때 또 똑같이 행동할 거잖아. 그때 또 실수라고 변명할 거고 저번에 내가 무슨 미련의 여지를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파혼뿐만 아니라 아예 헤어지는 거야. 우리 이제 연인 관계도 아니고 친구 관계도 아니라고. 지은아, 제발.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정 우리 사이를 되돌릴 수 없다면 그건 알겠어. 근데 아버님께 사업 관련해서 좋게 말해주면 안 될까? 그래도 우리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인데 최소한의 정은 있을 거 아니야. 좋게 말하는 게 어려우면 내가 아버님 만날 수 있게 자리라도 마련해주라. 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안타깝긴 했지만 이러다 질긴 인연이 될 것 같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어요. 이후 전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즐기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 다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 이야기를 오갈 정도로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행히 과거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집안 수준 모두 비슷비슷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이미 한번 큰일을 치른 제가
전처럼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쉽게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 끔찍이도 생각해주시는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정신을 잘 차리고 살아야겠죠.